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 제목입니다.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박광수 씨의 책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영배우 채널의 이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박광수 씨의 두 번째 책,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펼쳐낸 책이고요. 노란 은행잎처럼 노란색이 예쁜 책인데요. 제목부터 정말 마음에 탁 와닿는 제목입니다. 제 채널을 책 읽어주는 여자로, 책 읽어주는 배우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방송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광수 씨의 책들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안에 굉장히 예쁜 그림들이 많이 있고요. 글씨는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의미가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처음에도 이렇게 몇 페이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글자 안 되는 글들을 읽어보고 있으면 맞아, 그래, 그렇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쁜 그림책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노란색 페이지, 몇 페이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날이 좋았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충분히 넘을 수 있었던 일들. 간혹 그 작은 어려움에 걸려서 넘어지는 날에도 늘 내 곁을 지켜주시던 부모님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지. 어느덧 어른이 되니 모든 어려움을 혼자의 힘으로 넘어야 했지. 넘고 또 넘어도 끝이 없는 인생의 장애물들. 살면서 단 하루도 쉬었던 날은 없었지. 옆에 바위가 포기?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아.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며 앞으로 계속 전진할 거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노란색 페이지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책갈피 해놓은 부분 읽어드릴게요. 15페이지이고요. 마음에 생겨난 상처는 당신의 얼굴에 난 여드름과 같다. 노랗게 환홍이 된 여드름이 보기 싫다고 대충 짜내고 화장으로 덮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는 그 자리에 다시 여드름이 나거나 두꺼운 화장으로도 덮어지지 않는 움푹 파인 상처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대충 얼버무리고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은 자신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덧나고 깊어지길 독려하는 꼴이다.
모든 상처 치료의 첫 번째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 대함에 있다. 나의 상처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얼마만큼 나를 병들게 하는지 알아야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보이기가 싫어서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함으로 감추고 치료 시기를 늦출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치료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당신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듬고 키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상처를 마음에 안고 사는 사람들 누구나 있죠.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고 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그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단어 한마디, 문장 한마디가 어쩌면 눈빛 하나에도 그게 그냥 흉터처럼 상처처럼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그래,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그걸 쌓아놓고 마음속에서 비키지 않고 있는 그 상처를 보면서 그게 점점 더 커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상처에게 그래, 너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툭툭 털고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25페이지이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교관 모자를 쓴 사람이 묻는다. 할 수 있습니까? 잠시 눈치를 살피다가 대답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는 어쩌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교관 모자를 쓴 사람이 묻는다. 할 수 있습니까?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해낼지도 모르지만 해야만 하는 사람은 그 일을 꼭 해낸다. 네, 할 수 있다와 해야만 합니다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의 표현이죠. 할 수 있습니다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와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해야만 합니다는 꼭 해내고 말겠습니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죠. 우리가 어떤 말을 표현할 때 네, 그럴 수도 있죠와 네, 그건 그렇습니다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마음가짐에 확고한 의지와 목표가 있다면 아마 표현 방법부터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이, 꿈들이, 목표가 있다면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페이지는 28페이지인데요. 첫 문장부터 마음이 쿵 내려앉아요. 어떤 문장이냐면 오늘 아주 힘들었지? 라고 써 있습니다. 꼭 제게 하는 말 같네요. 세상 일이 다 네 마음 같지 않고 얽힌 실타래들은 점점 더 어지럽게 얽혀만 가는 것 같으니 말이야.
누구 하나 네 마음 몰라주니 지금 있는 곳이 어두운 터널 같을 거야. 울었어? 그래. 오늘은 실컷 울어. 가슴에 있는 것들을 모두 쏟아내며 후련해질 때까지 울어버려. 이렇게 슬픈 날엔 술은 금물이야? 아주 많이 오랫동안 운 다음에는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푹 자렴. 오늘 밤 자고 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34페이지이고요. 이 두 페이지는 다 읽어드릴게요. 전쟁 중에 아들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은 어머니는 자신의 삶 자체를 다 잃은 마음이었다.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고 전쟁이 싫었고 나라가 미웠다. 어머니는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다. 아들이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꿈에서라도 아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그날 밤 어머니의 곁으로 천사가 찾아왔다. 천사가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의 간청대로 아드님을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규정에도 없던 일이라 단 5분밖에는 볼 수가 없답니다. 대신 어머님이 보고 싶어하는 아들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몇 살 때의 아들을 보고 싶으신가요?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타던 자랑스럽던 14살 때의 아들? 아니면 한창 재롱을 떨며 귀엽기만 하던 7살 때의 아들? 언제의 아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천사의 물음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잠시 생각 후에 어머니는 답을 기다리는 천사에게 말했다. 어린 시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울면서 마당을 가로질러 내게 달려오던 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아들은 자신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마당을 가로질러 와서 내게 자신의 잘못을 빌었지만 전 혼내느라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때 아이는 어려서 너무 낙심하고 있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애처로운 그때의 아들을 만나 괜찮다 라고 말해주고 내 사랑과 온기를 아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시간을 되돌려 준다면 당신은 언제쯤에 엄마를 안아드리고 싶나요? 가슴이 정말 뭉클해지는 두 페이지이죠. 51페이지입니다. 농구를 잘하고 싶은데 농구를 못하는 것은 너의 죄가 아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것 또한 너의 죄가 아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도 죄가 될 수 없다. 죄가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와, 이거 정말 제 가슴 한편을 쾅 치는 그런 페이지예요.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보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 굉장히 많았어요. 못하는 거는 죄가 아닌데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한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씨는요. 공감합니다. 216페이지이고요. 순수한 사람은 겸손의 미덕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은 남의 잘못은 용서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합니다. 순수하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려 노력하면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 순수해 누가 봐도 아름다워서 나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부담이 없는 순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예쁜 그림이 있어요. 네,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부담이 없는 순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에 또 노란 페이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이 녀석이 쫓아다닌답니다. 네, 먹구름 같은 그림이 있어요. 이 녀석의 이름은 먹구름입니다. 희한한 건 내가 인상을 찌푸리면 녀석은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네, 비를 맞고 있네요. 때때로는 천둥도 칩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웃으세요. 웃으면서 버티면 녀석은 물러갑니다. 녀석이 물러간 자리에는 해가 짠 하고 뜰 겁니다. 치네요. 네, 먹구름이 낄 때도 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도 있고 언제나 나만 쫓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먹구름이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처럼 언제나 웃으세요. 웃으면서 버티면 녀석은 물러갑니다. 오늘 이렇게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박광수 씨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는데요. 공감이 되는 부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 뭉클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여러분 정말 쉬운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웃으면서 이겨내고 그걸 당당하게 또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긍정의 힘으로 이겨낸다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지영배우 채널의 이지영이었습니다.